여러분, 드디어 오늘 실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먼저 보존료 HPLC를 이용한 보존료 동시 분석에서 필요한 시액들 조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용액까지 만들어 보고 6교시 오늘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끌어올려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약 및 시액 조제할 건데요. 먼저 염산입니다. HCl, 10% HCl 만들어 줄 거예요. 염산 같은 경우는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염산을 먼저 딸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스파클이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제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90ml 넣고요. 그 다음에 염산을 10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10ml 먼저 넣어주시고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강산, 강염기 용액 만드실 때는 낮은 농도에서 고농도로 만들어지도록 물에다가 염산 한 방울 넣고 두 방울 넣고 세 방울 넣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 90ml 따랐고요. 5ml 마이크로 피펫 이용해서 염산 10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휴무드 항상 닫아주시고 실험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빠른 재생으로 실습 과정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조금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속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스커스 확인하고 10% 염산용액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잘 섞이도록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100ml 정용 플라스크로 다시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메스 플라스크하고 정용 플라스크하고 만든 회사가 다르거나 등급이 다르거나 하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메스 플라스크에서는 100ml가 맞았는데 볼륨 플라스크에서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등급이 높은 초자기구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메스 플라스크 기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상 A 용액을 제조할 거예요. TBAOH 에다가 1.2g 인산 용액 섞어서 1리터 맞추는 거였죠. 그래서 TBAOH 2.5g 무게 잰 겁니다. TBAOH 용액은 액상이에요. 그리고 인산 1.2g 무게를 쟀습니다. 포스포릭 엑시드예요. 이걸 가지고 이동상 용액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잡기가 너무 힘들어 얘들아. 액상 용액을 따라 부어 주시고요. 웨잉 디시는 항상 만드는 용매로 깨끗이 헹궈 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휴무드 안에서 항상 하셔야 하고요. 휴무드 안에 마이크로 피펫 팁 사용할 때 집어 넣어놨다가 다 쓰시면 다시 빼시고 하셔야 돼요. 웨잉 디시를 충분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이나 표준 용액 조제할 때, 특히 표준 용액 조제하실 때는 웨잉디시 정말 깨끗이 씻어 주셔야 정확한 실험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치가 되는 용액이 잘못 만들어지면 검사 결과 함량 계산도 결국에는 이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웨잉디시 만드실 때도 표준 용액 만드실 때도 또 다른 용액들 조제하실 때는 웨잉디시 깨끗하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씻어 주십니다. 웨잉디시 씻어 주시면 볼륨 플라스크 목에 붙어 있는 애들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피펫 끝이나 세척병 끝이 초자기구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TBA-OH 2.5g 넣었고요. 이번에는 인산 1.5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잉디시 깨끗이 씻어줬고요. 이제 1리터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실험하실 때는 실험복, 그다음에 장갑 착용해 주시고요. 냄새가 심하거나 위험한 약품 쓰실 때는 마스크까지. 한 방에 메니스커스 완전 잘 맞춰줬습니다. 농상 용액은 용액 제조하고 나서는 꼭 균질화 시켜주기 위해서 팍팍 흔들어 주시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용매 여과 장치로 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매 여과 장치는 진공을 걸어주는 펌프, 그 다음에 용매 여과 장치 삼각 플라스크, 용매 여과 장치 깔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체해서 저 삼각 플라스크에 꽂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대시게이터용 그리스인데요. 저 유리들을 이렇게 뚜껑처럼 연결할 때 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막을 형성해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바셀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0.45 마이크로미터 필터예요. 삼투압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삼투압.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의 흐름의 방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터는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기 안에 끼워져 있는 방향 그대로 끼워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공기가 진공 상태로 압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대시게이터용 그리스를 여기 용매 여과장치에 닿지 않도록 끝에 쪽에만 살짝씩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리 대시게이터들 뚜껑이 잘 안 열리잖아요. 밀어서 열어야 되는 게 다 요거를 발라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량이 되면서 공기가 통하면서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 줍니다. 깔때기 부분하고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를 파라필름으로 한번 다시 막아줄 거예요. 카메라맨이 없어서 앵글 잡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혼자 삼각대 놓고 찍고 막 카메라 들고 찍고
저도 온라인 실험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진공 펌프하고 네, 용매 삼각 플라스크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삼각 플라스크 부분을 진공을 걸어주면 네, 여과 속도가 빨라지겠죠.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에 공기든 뭐든 뚫려 있는 데가 이쪽밖에 윗부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빨아들이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용매를 깔때기에 부어 주시고요. 진공 펌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진공 펌프 켜면 방금 지금 들리시는 소리처럼 윙하는 소리와 함께 압력 게이지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공을 걸기 때문에 여기 라인도 납작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위에 있는 이동상을 빨리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이동상이 없으면 공기라도 계속 빨아들이려고 하겠죠. 네, 여과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깔때기를 빼신 다음에 이동상 용매 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이 걸리기 때문에 뚜껑이 엄청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하시고요. 얘도 완전 탈싹 달라붙었습니다. 얘는 일회용이니까 한번 쓰고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깔때기 빼실 때 항상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셔서 빼셔야 합니다. 저 밑부분이 잘 깨지거든요. 세척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동상 용액이 완성됐습니다. 얘를 이제 메디아병, 이동상 용액 병에 옮겨 담아 주실게요. 항상 라벨링은 잊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동상 A 0.1% TBA OH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뚜껑까지 덮어주실게요. 끝! 이번에는 10% 수산화나트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g 재온 수산화나트륨 분말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피부에 저렇게 비드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따갑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정말 꼭 실험복 그 다음에 장갑 착용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해요. 분말을 넣으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웨잉디씨가 크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조금 녹인 거를 잘 따라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웨잉디씨에 증류수를 좀 부어주고요. 좀 녹은 그 NaOH를 부피 플라스크에 담습니다. 깔때기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잘 안 녹고 이렇게 굳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웨잉디씨를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세척병으로 깨끗이 여러 번 씻어주도록 할게요. 수산나트륨은 또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물 조금 붓고 밑에 부피 플라스크 만져보시면 부피 플라스크가 뜨거워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는 친구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몰롱도 조제하실 때는 항상 25도씨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몰롱도는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잖아요. 지금은 퍼센트 용액이기 때문에 온도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몰롱도 조제하실 때는 온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와 부피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들은 몰롱도 제조하실 때는 식히고 나서 부피를 한 번 더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메니스커스를 맞추기 전에 먼저 넣었던 용질들을 충분히 다 녹이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메니스커스를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흔드느라고 팔뚝 빠진 줄 알았어. 용액 조제하는 날이 많을 때는 정말 팔이 빠질 것 같아요. 이제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균질을 하고요. 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이렇게 돌려서 열면 잘 열려요, 여러분. 메니스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 때문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가 내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녹음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못 봐줄 것 같고 녹음하면 또 목소리를 못 들어주겠고 셀카 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거품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거품이 조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거품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거품 아래쪽, 그러니까 증류수 용액과 가까운 쪽으로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10% NaOH) 완성됐고요. 10% NaH 용액을 10배 희석해서 1% NaH 용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ml) 마이크로 피펫으로 10ml를 정확하게 취해준 다음에 근데 토탈 200ml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5mm 마이크로 피펫 4번 넣어서 20ml 넣어줄게요. 10%짜리 NaOH 20ml에 토탈 200ml 정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 10배 희석한 1%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20ml) 10% NaOH 용액을 넣고 200ml로 증류수를 넣어서 200ml로 정용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도 균질화를 다 시켜준 다음에 메니스커스를 맞춰주겠습니다.
1% NaOH 용액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15% 타르타르 엑시드 주석산 용액을 만들러 갈 건데요. 15g 채취한 타르타르 엑시드 용액입니다. 시약입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볼륨 플라스크에 넣고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수분을 좀 흡수해서 잘 안 들어가 가지고 피펫 팁으로 살짝 긁어 넣어 줬고요. 마지막에 피펫 팁까지 모두 헹궈서 웨잉디시 헹궈서 하는 것처럼 헹궈서 피펫 팁도 헹궈서 시약을 만들어 줬습니다. 웨잉디시가 깨끗해졌고요. 네, 피펫 팁도 헹구고 그리고 이제 볼륨 플라스크 목도 한번 씻어주고요. 타르타르 엑시드 시약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텍싱을 이용해서 충분히 녹여주고요. 네, 깨끗이 녹아서 없어진 거 확인한 다음에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스커스 맞춰줬고요. 이렇게 시약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표준 용액 만드는 법 같이 보실게요. 먼저 소르빅 엑시드 표준 원액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g 젠 소르빅 엑시드에 메탄올을 넣어 줄 거고요. 메탄올 역시 조금 독성이 강한 시약이기 때문에 휴무드 내리고 실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잉디시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1000ppm 소르빅 엑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메니스커스 맞추고 용지를 녹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용지를 먼저 다 녹이신 다음에 표지선까지 용매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영상에 오타가 있네요. 미안해요. 1000ppm이에요. 충분히 다 녹여준 다음에 메니스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표면 장력이 낮기 때문에
되게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깔때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빅 엑시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어서 벤조익 엑시드 안식향산 보존료 표준 원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ppm 벤조익 엑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100mg 정밀히 단 벤조익 엑시드를 볼륨 플라스크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히 담아주고요. 웨잉티슈도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용액 조제하실 때는 부피 플라스크 목 부분도 꼼꼼히 헹궈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표준용액 만드실 때 항상 용질 다 녹인 다음에 표시선까지 용매 채워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메탄올 시약은 4리터짜리 밖에 없어요. 우리 실험실에. 그래서 메디아병에 덜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병도 사용하는 비커도 라벨링 잊지 말아주세요. 넘쳤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조금 보면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부었으면 진짜 다시 만들 뻔했어요. 세 번째로 1000ppm짜리 에틸파라벤 표준 원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준 것처럼 동일한 과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mg 정밀하게 단 에틸파라벤 시약을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준 후에 웨잉디쉬를 깨끗이 씻어주고요. 적당량의 용매를 넣어서 용지를 완전히 녹여줍니다. 부피 플라스크 목 부분도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표시선까지 메탄올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넘치지 않게 조심조심.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험할 때 침착하게 정확하게가 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일요일날 제발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월요일날 학교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있으면 날 새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상담해 줄게.
게임도 적당히 좀 하시고. 이렇게 1000ppm짜리 에틸 파라벤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데이드로초산 그리고 메틸 파라벤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각각 머무름 시간을 확인해 줄 거예요. 이번엔 동시분석용 피크가 한꺼번에 5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원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보존료 표준품들을 모두 한꺼번에 한 볼륨 플라스크에 넣어 줄 거고요. 메탄올에 녹인 다음에 100ml로 정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보존료 표준품을 모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1000ppm 만들기 때문에 5가지 표준품 모두 100mg 정밀하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각각 따로따로 표준 용액 만들 때 한꺼번에 2개씩 100mg 재면 데이드로초산도 100mg짜리 2개, 그 다음에 소르빅액시드도 100mg짜리 2개, 그 다음에 안식향산도 100mg짜리 2개 이렇게 재시면 여러 번 저울질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습 지시서 사실 선생님도 그 다이어리에 씁니다. 그래서 저울질 할 때는 한꺼번에 지금 화면 한쪽에 쇠로 된 바트 보이시죠? 저기다가 저울질 할 것들은 미리 저울질을 다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웨잉디씨에 라벨링을 해두고요. 저렇게 한꺼번에 저울질 잘 하고 용액 만들 때는 또 차분히 앉아서 용액 한꺼번에 만들고 이렇게 분석 과정을 조금 부분 파트 한꺼번에 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넣어줬고요. 나머지 3가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메틸 파라벤인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웨잉디시를 깨끗이 헹궈주면서 볼륨 플라스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선생님이 화면에 안 보여줬네요. 네 번째 표준품 볼륨 플라스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웨잉디시 깨끗이 헹궈서 부어주시고요.
5가지 모두 볼륨 플라스크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용매가 어느 정도 찬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메탄올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 깔때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내려놓고 붓다 보면 그 공기가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버블이 깔때기 안으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살짝 들고 사용합니다. 메니스커스 맞추기 전에 한 번 더 흔들어서 균질화 시켜주고요. 표준품 완전히 녹여주겠습니다. 녹았나 안 녹았나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 눈금을 표시선까지 메탄올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할 때는 항상 침착하고 얌전히 실험에 임하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1000ppm짜리 표준 동시분석용 표준 원액이 만들어졌고요. 각각 아까 따로따로 만든 표준 원액들도 10배 희석해서 100ppm짜리로 만들어주고 동시분석용 표준 원액도 3포인트로 희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르빅 액시드 먼저 10배 희석해서 표준 원액 1ml 넣고 메탄올을 넣어서 10ml로 정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ml짜리) 볼륨 플라스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비커로 한 방에 부으시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위에가 막히고요. 또 깔때기도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크로 피펫으로 넣어줬습니다. 열심히 흔들어서 또 균질화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다 모두 10배 희석해 주었습니다. 벤조익 액시드,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소르빅 액시드. 여러분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이번에는 동시분석용 표준원액을 20ppm, 60ppm, 100ppm으로 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ppm이 10배이기 때문에 1ml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20ppm은 0.2ml, 200마이크로리터, 60ppm은 600마이크로리터, 100ppm은 1000마이크로리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ml짜리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39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200마이크로리터짜리 얘로 여러 번 넣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분석하실 때도 팁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마이크로 피펫을 돌려서 이렇게 눈금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렇게 한 가지로 딱 고정해서 여러 번 대신에 피펫질을 잘 하셔야죠. 여러 번 피펫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기기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딴 거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몇 번 펌프질 하신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200마이크로리터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600 마이크로리터, 200 마이크로리터로 3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들어가서 열심히 또 피페치를 하고 있죠. 3번 다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5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 마이크로리터 1리터 넣어줘서 10배 희석할게요. 이렇게 넣는 횟수 까먹지 않게 카운트 꼭 하셔야 합니다. 실험하다가 옆에서 친구들 말 시키면 까먹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이제 표준 원액을 다 넣어줬으면 메탄올을 넣어서 눈금선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표준 원액이 안 녹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ml) 볼륨 플라스크 표시선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용액이기 때문에 메니스커스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눈금 맞춰졌으면 볼텍싱해서 한 번 더 균질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열심히 흔들었네요. 열심히 흔들어 주셔도 되시고 볼텍싱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용액까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6교시 마칠 거고요. 다음 문제 등교 계약 때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실제로 실험해보는 시간 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리에 앉아서 6시간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반가운 얼굴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온라인 실험 하시느라고 또 열심히 계산하시느라고 머릿속에 내용들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진짜 얼른 만나요. 보고 싶어 얘들아.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